비트코인이 100K가 깨졌습니다. 다들 걱정이 정말 많은 상황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장이다, 시즌 종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은 상승세 기형 패턴을 그려주고 있었고 이번에 하단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점 기준 약 700% 정도 상승을 했고 주봉, 월봉 모두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다 하락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불장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시즌 종료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하락장은 필연적이라고 보거든요. 끝이 없는 불장은 사실 없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예전과 아무리 다르다라는 말을 해도 하락장은 사실 필연적이에요. 저도 하락장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 지금 당장 이 하락이 시즌 종료로 이어지는 이 하락의 시작점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고점 구간에서의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쐐기 하단까지 내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개미를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의 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100K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90K대로의 진입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관점이 폐기가 됐던 순간은 이때였습니다. 이 쐐기 하단을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저점은 깨져야 된다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 갱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는 이 상승에 3억을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손절과 이절을 반복을 하고 있고 쐐기 하단에 올 거라는 관점을 폐기했지만 결국에는 쐐기 하단까지 왔습니다. 큰 프레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제 매매가 성공적이었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죠. 지금 제가 당장 실패했다고 손을 놓게 되면 사실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놓고 제가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된다 자책만 한다면 사실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나간 일을 좀 지나간 대로 두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버린 시간이 꽤나 길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성장을 하려면 지난 과정에서 저는 어떤 걸 배웠고 뭐가 잘못됐었는지 복귀하고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결국에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 과정도 정말 힘들지만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바로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현재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겹쳐있는 상황이죠. 이걸 봤을 때 시장은 분명 이 3년간의 상승이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상승장의 기간보다 하락장의 기간이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진행이 됐던 이 대상승장의 막바지 구간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 불장이 종료가 바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볼륨 때문이에요. 볼륨, 이 거래량.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도록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패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다양한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 더블 바텀 패턴이 있을 거고 뭐 상승 쐐기, 하락 쐐기 등 정말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발생을 했고 그 패턴에 맞춰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과 상승에 대한 가능성 중 어떤 게 더 높을지를 예상을 하는 게 패턴이죠. 그리고 그 패턴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까요?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패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패턴이 돌파되는지 아니면 이탈되는지 이 눈치 싸움을 하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 패턴이 돌파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패턴이 돌파가 되고 이 패턴의 종료, 그 다음 상승 추세 발산을 생각을 하면서 몰려들겠죠. 그때 볼륨이 실리면서 추세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을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볼륨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볼륨이 적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지켜주면서 패턴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승세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이 고점 구간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볼륨을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정석적으로 패턴이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저항라인은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의 하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석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쐐기가 시작되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1년 동안 주봉 기준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하락도 동일해요. 상승세 기형 패턴의 시작점 기준 볼륨이 낮은 하락이죠. 그럼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있고 볼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그럼 두 가지의 상황이 있겠죠. 여기서 볼륨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세 기형 패턴 이탈이 발생, 그리고 시즌 종료로 가거나 정석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음 상승세기 상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럼 어떤 게 가능성이 높냐? 저는 지지를 받고 쐐기 상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도망칠 땐가 시즌 종료를 논할 땐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점 부근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건 이 매물대 라인이 이탈되면서 이 88K 라인이 깨지는 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승세 기형 패턴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봉 월봉 같은 큰 프레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겹쳐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렇게 볼륨 실린 패링셀이 나와 버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 종료를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석적으로 상승세 기형 패턴이 진행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패턴의 지지를 받는다면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타겟은 쐐기 패턴의 상단이 되겠죠. 이 고점 부근.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면 이 안에서 볼륨은 여전히 적을 겁니다. 이 상승세 기형 패턴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니까 볼륨이 적은 힘없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같이 봐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차트를 보게 되면 3년 동안 채널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여기가 처음으로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디죠? 이 채널 리테스트, 즉 메이저한 지지 채널에 이탈이 발생된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인 리테스트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항이 발생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힘은 빠진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트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럼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상승세 기형 패턴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는 볼륨이 적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상승세 기형 패턴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니까 여기서는 볼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볼륨이 적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힘없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금이 알트로 유입이 되는 알트장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이 피날레,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트도 힘이 빠진 상태로 상승을 한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갔고 상승세 기형 패턴의 상단부를 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힘이 빠지니까 힘겨운 상승을 하는 거니까 그 상승이 진행이 될 때 여전히 볼륨이 낮다면 결국에는 정석적으로 저항을 맞고 이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가 정말 저는 시즌 종료를 좀 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정석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볼륨이 적은 상태로 하락을 했으니까 정석적으로 상승세 기형 패턴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구간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다음 상승 추세가 좀 발산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을 할 때 힘이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은 힘겨운 상승을 보여줄 때, 그때가 저는 시즌 종료를 좀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주봉 프레임의 차트라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 갭이 정말 큽니다. 당연히 공포감을 느끼겠죠. 비트만 30%가 빠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는 장이었죠, 계속. 그럼 알트는 어때요? 알트는 더 빠졌겠죠. 사람들은 이때도 시즌 종료라고 했고, 그리고 이때도 시즌 종료라고 했고, 지금도 시즌 종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바뀌려면 저도 이 구간에서 공포를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탈 생각을 하지 못하려면 결국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11월을 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시즌 종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트가 고점 대비 20%가 빠진 상황, 그리고 힘이 빠지면서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힘없는 상승과 이때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 종료보다. 그 알트장이 온다면 결국에는 자금이 알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가 정말 크게 펌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돌아오는 리턴이 되게 크겠죠. 제 말이 당연히 100% 정답이 아니고 제가 보는 시장이 100%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트레이더로서,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돌아오는 리턴을 생각을 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그리고 이 공포를 견뎌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알트장이 이렇게 오는 이런 장세를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장세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지라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관점을 영상을 만들어 봤고, 앞으로 발생하는 실시간 무빙,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다들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게 또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실시간 관점과 알트코인 관점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겨운 시간이실 텐데 제 관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